네, 안녕하세요. 토드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연료전지에 관한 이 특허 기술을 하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기술은 저희가 이제 서울대랑 거의 한 10년 전에 이제 개발했던 기술인데요. 이 기술이 이제 현재 뭐 연료전지 자동차나 혹은 이런 거물용 연료전지가 이제 상용화됨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저의 생각은 이런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PEMFC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기술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기술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의 목적은 제가 이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어, 어떤 그 특허 라이센스에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조금 이제 수행을 하려고 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게 잘 되진 않았지만,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이제 소개드리고, 그리고 뭐 지금이라도 이 기술을 좀, 양도를 하거나 혹은 판매를 해서 만약 이 기술이 필요한 그런 업체나 회사가 있다면은, 이 기술을 이제 판매함으로써, 실제로 좀 그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, 어,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10년간의 인생이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이니까 어, 이제 그 의미를 찾는 그 하나의 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은 Enhanced Diffusion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using Pulsating Flow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펄세이팅 플로우라는 거는 이제 맥동 유동을 의미하는 건데요. 그 맥동 유동을 이용한 이제 이런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어떤 가습 장치에 대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여기 관련된 특허가 한 두 개가 있었는데요. 현재 이거는 이제 소멸이 됐고 이런 특허 번호가 이제 10-101874라는 등록번호인데 이 특허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특허입니다. 맥동 유동을 이용한 이제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가습 장치 및 시스템 해서 현재 이제 등록된 상태에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이게 권리 범위 심판 그래서 실제로 뭐 다른 업체에서 청구한 우리가 이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2014년도에 진행한 바가 있고 또 이게 저희는 그 당시 결과에 대해서 또 그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다시 이렇게 심결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뭐 그 당시에 이 특허가 이제 뭐 무효가 되진 않았고요. 그래서 뭐 통합행정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현재 이 특허의 상태가 나와 있죠. 그래서 뭐 특허 심판론에서 이런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굉장히 많게 되고 예,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현재도 이 특허는 아직 뭐 살아있는 상태고요. 그래서 이 특허에 일단 뭐 청구 범위나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전에 기술을 한번 보시면은 어, 일단 그 맥동 유동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호흡을 하면 이제 들숨과 날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. 그래서 어떤 유동이 이게 일정하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 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요동이 있는 그런 유동을 우리가 맥동 유동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 유동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어떤 물질의 확산, 전달을 잘 되게 하고요. 예를 들어 우리가 숨을 쉴 때 복식 호흡을 하면은 이 단식 호흡을 하는 것보다 훨씬 산소가 잘 공급되죠, 허파에.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이 연료전지에 수소나 혹은 공기를 공급할 때 이 유동을 맥동 유동 형태로 주면은 훨씬 이제 물질 전달이 잘 돼서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저희 기술은 이 맥동 유동을 일단 쓴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. 그 다음에
이 맥동 유동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가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모든 PMF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그 물이 멤브레인에 촉촉하게 이제 젖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수소 이온이 양성자가 이제 멤브레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물 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습이 필요한데 그 가습을 하기 위한 어떤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. 그게 이제 가습기인데요. 그래서 그 가습기가 어, 보통 그 항상 구비되어 있는데 이 가습의 방법을 이런 맥동 유동 기술과 결부를 하면은 이 가습기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이 가습을 굉장히 그 작은 막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네, 그럼 어, 계속 한번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러한 그 맥동 기술의 장점은 일단 그 확산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증대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물을 잘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연료전지에서 생긴 물이 있다고 했죠. 그 물을 잘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배출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그 맥동 유동을 사용하면은 물이 훨씬 더 잘 배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보다 안정적인 그런 운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뭐 휴대용 이런 연료전지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.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숨을 쉬듯이 이제 규칙적인 일정한 압력의 유동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실레이팅 되는 그런 유동을 우리가 그 맥동 유동이라고 한다라는 게 정의고요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그 맥동 유동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장치들이 가능합니다. 즉 압력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치면 다 가능한데 저희 특허는 이제 일단은 그 실시예로 이런 어, 그 피스톤이 이제 왕복 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예를 들었고요. 근데 뭐 이런 뭐 피스톤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그 펌프나 혹은 뭐 에어 블로우를 사용해서도 역시 이런 맥동 유동을 발생시키는 게 이제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그 맥동 유동의 어떤 프리퀀시를 이제 더 어, 증가시킴에 따라서 즉 LPM 값을 이제 커지게 하면은 더 이렇게 확산이 잘 돼서 이 볼테이지가 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그 리액션 레이트 자체가 또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이게 좀 계략적인 그 기술의 개요고요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터블한 연료전지에도 적용이 되고, 그다음에 DMFC에도 적용이 되고, 이런 자동차용 연료전지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연료전지의 뭐 마켓 프리딕션 한 결과인데 항상 그 예상과는 다르게 그 시장이 발전하죠. 그래서 현재는 이 예상보다 훨씬 이제 더딘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이 자동차 시장의 어떤 예측도 이 당시 뭐 파이크 리서치에서 2020년도에 35만 대 이상 팔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현재 한 만 대, 2만 대 그 정도 수준이죠. 네, 그래서 뭐 페이턴 밸류에이션은 뭐 생각할 건 없고 아무튼 그 당시 예측으로는 한 50만 불 이상의 뭐 값어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개발하면서 뭐 특허나 혹은 뭐 관련된 페이퍼 혹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실시에 대한 어떤 고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도까지 같이 이제 전수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 기술을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믿은 그 회사에 이제 뭐 기술 라이선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틀어져 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. 그 당시 이제 그 회사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드는 이제 국내 모 회사가 되겠습니다. 대표이사는 이제 정몽구, 김충호, 윤갑한이 되고요. 그 당시 이제 소송 대리는 이제 광장의 권영모, 유현길, 유시원 변호사가 되겠습니다.
그래서 이 중앙지법을 2014년에 우리가 해서 진행되었고, 여기 불복해서 2015년에 이제 서울고법에서 진행이 돼서 현재 판결이 이제 2015년 이제 11월 달에 났습니다. 그래서 그 판결문을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이제 패소를 한 거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쟁점이 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면은, 이 당시에 우리가 그 치매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이 투싼 IX35 FCEV를 이제 입수를 하지 못했고요. 어떤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뭐라고 하나요? 이런 문서적인 증거들로 인해서 그 입증을 하지 못했던 경우죠.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그 당시 그 청광, 저희가 주장한 청광은 그 연료전지에서 연료공급부와 이제 공기공급부가 있고, 그다음에 이 청광사를 보시면은 연료공급부에서 공급된 연료에 맥동요동을 가하는 맥동요동부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맥동요동부를 지나서 유입된 연료가 통과하는 다공성 투방을 포함한 가속부가 있는 이런 구성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가속부를 통해 가지고 연료극과 공기극, 그 다음에 전해질막으로 구성된 연료전지부, 이건 이제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래서 상기 가속부는 이제 연료전지부의 내부에 생성되어 맥동요동에서 배출된 물을 흡수하고, 이 가속부가 물을 흡수하고 연료전지부로 공급되는 연료를 통해서 흡수하고 있는 물을 연료에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이 가습부가 사실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. 가습부가 그 GDL이다. 그래서 연료전지부는 음극, 전해질, 양극을 의미하고, 이 가습부는 그 밖에 있는 GDL을 의미한다. GDL이 다공성 투과막이고, 실제로 GDL 내에 이제 물을 가둬두는 그런 구조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, 실제로 이제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지 한번 보시죠. 그래서 이제 저희 원고의 주장은 이제 제품을 뭐 침해하지 마라.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런 어떤 주기적으로 왕복 운동을 하고, 이젝터가 어떤 그 솔레노이드 밸브와 같이 어떤 맥동 요동을 발생을 시키므로 맥동 요동부가 있고, 그다음 가속부를 연료전지 외부에 한정하지 않고 GDL로 이제 볼 수가 있다. 그다음 GDL 내에 어떤 미세 기공층, 우리가 마이크로포러스 레이어라는 MPR이라고 하는데, 그걸 통해서 가습부를 이제 가습기는 수행하니까 실제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서 뭐 균등론을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다.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. 근데 이제 뭐 피고 측 주장은 좀 그 한번 보시면은 수소 연료가 흐르는 방향을 주기적으로 순방향, 역방향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즉 피스톤이 하강을 하면은 내부의 압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그 공기를 수소를 밀어내니까 연료전지부로 들어가고, 피스톤이 상승하면 내부 압력이 감소하니까 다시 빠져나온다.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때는 물이 같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. 이건 조금만 이제 과학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피스톤이 단지 어떤 왕복 운동을 한다고 그 압력이 이제 마이너스로 잡히지는 않는다는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조금 황당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을 우리가 반박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가습부도 현재 갖춰지지 않았다. 그리고 GDL은 단지 어떤 소수성 물질로 코팅돼서 물을 배출하는 구조지 물을 흡수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판단은 이제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,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개 하나의 큰 산이 있었는데, 우리가 이 맥동요동부를 그 어떤 치매 제품에서 직접 물증으로 제시하지 못했고, 이걸 우리가 어떤 ECU 감정이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, 사실 뭐 그런 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. 그 다음에 또 피고 제품의 어떤 GDL을 우리가 감정하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. 그렇지만
그 감정 자체가 또 이루어지지 못했고, 어,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저의 어떤 맥동 유동에 대한 이 주장은 저희가 저의 주장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요. 피고 주장이 배척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수많은 어떤 문서적인 뭐 자료들, 그저 피고 회사의 어떤 특허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,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정확하게 그 제품에서 구현되는 걸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이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고 되어 있죠. 이런 형태로 그래 보기 어렵다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가습부도 이제 문헌적으로 보면 이제 연료전지부의 외부에 있는 게 맞는데, 어, 그 외부에 있는 게 맞는데 그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이제 뭐그 볼 수 없다는 거죠. 볼 수 없고,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 있다고 만약 보면은 어떤 이제 균등론을 주장해야 되는데, 그 이 GDL이 가습 작용을 한다고 또 작용하기 어렵다. 또 실시됐거나 구현됐음을 일정한 증거가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GDL이 이런 가습 작용을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또 제품에 실시되거나 구현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이런 형태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침해 제품을 입수해서 완벽하게 그걸 분석을 해서 입증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 특허 이 재판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GDL이 뭐 같은 균등한 구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그 판단을 좀 유보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구체적인 가습 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정만으로 가습 작용 효과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. 이런 형태로 그래서 균등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이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청구항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판결을 받아봤는데, 결과적으로 이제 그 청구항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은, 법원의 판단은 이제 권리 범위에 이제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. 예. 그렇지만 뭐 현재 뭐 피고 회사, 그 당시 피고 회사였죠.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현재 시장에 팔고 있고, 그 제품 역시 어떤 다분히 그런 맥동 유동이나 이런 가습부를 사용할 기한성 충분히 있습니다. 물론 뭐 아직까지 그 제품을 뭐 분석하거나 뭐 뜯어보진 않은 상황이지만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.